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 수준이실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뭐 6년을 사신 거잖아요. 네. 추천 여행지를 물어볼게요. 유흥, 레저, 배낭여행으로 간다 할 때 한 군데씩 추천해 주신다 그러면 유흥 쪽이라 그러면은 이제 적어야 되겠다 이제. 귀를 쫓고 세우세요. 필리핀 전문가는 아니고요. 많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소문이 많이 매스컴에도 계속 나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긴 하는데 네. 위험성을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섬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옷을 안 입고 사는 부족들이 진짜로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마존의 부족들 같이 생활하는 네. 부족들도 아직 있습니다. 가실 적에는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누가 가느냐, 네. 여행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40대 뭐 이렇게 남자 이런 유흥이라 그랬을 적에는 뭐 세부, 마닐라, 앙헬레스 이런 곳으로 가시면 되고요. 활락가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활락가. 앙헬레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낮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잘 놀 수 있다고들 그래요. 제가 뭐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 그래요?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세부 마닐라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앙헬레스 쪽은 마닐라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 네. 앙헬레스는 이제 칼락이라는 곳이고요. 네. 보다 옆에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수빅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미군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고. 수빅만 예. 그쪽이죠. 그리고 앙헬레스 쪽은 아시아 최대의 미군 공군 기지가 있던 곳이에요. 해군은 수빅, 그다음에 공군은 클락이에요. 굉장히 발달된 미군들이 살고 있던 곳이면 배후 기지촌들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 기지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업이 막막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네. 미군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3대 활락가라니 5대 활락가라니 바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데 지역입니다. 치안은 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죠?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물론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험하긴 한데 한국 사람한테만 유별나게 위험한 곳은 아니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몸은 동양인이지만은 사회 시스템 미국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총기 소유가 자유롭거든요. 그래요? 하다못해 세븐일레븐 들어가려고 그래도 세븐일레븐 앞에 산탄총을 가진 경비원이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은행 앞에 그다음에 안에 그래서 2명의 가드들이 총을 장전한 상태에서 그만큼 사회 전체가 안전하진 않아요. 우리 파파님이 경험하셨거나 보신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사건 같은 저 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집 사무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조금 바뀌어가 주말마다 이제 그 산에를 다녔다고요. 그래서 산을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필리핀 친구들하고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이제 그 부족 마을들을 애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밥도 먹이고 선물도 하다 주고 놀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새벽 3시에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필리핀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나도. 네. 그러니까 다 택시를 타고 갔어요. 4년차, 5년차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필리핀을 좀 알잖아요. 버스를 집 앞에서 타면 한 번에 간단 말이에요. 아, 택시 기사랑 용 가지고 신랑이 버릴 그러니까. 것도 없이. 그래서 버스를 탔다가 권총광도 만났어요. 버스에서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버스가 마카티라고 그래서 콜센터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콜센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전화 상담 받는 거를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북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예, 일을 예. 하기 때문에 밤일을 많이 한다고. 시간이 시차 틀리기 때문에? 콜센터 애들 급여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네. 마카티라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가장 부촌이거든요. 버스가 거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의 버스 좌석이 거의 다 찼어요. 다 털렸습니다. 맨 앞에서 권총을 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기사한테 이마에 권총을 대요. 근데 마카티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되게 한적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핸드폰 가지고 텍스팅 막 하고 타겟이네. 난 이제 얼마 있으면 도착해 버스 탔어 하니까 빨리 와 막 이러면서 이제 텍스팅 막 하고 있는데 앞에 tok 보니까 누가 총을 들고 있는 거야. 식은땀이 쫙. 영화의 한 장면이네.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뒤에도 한 놈이 나서 총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놈이 칼 들고 돌아다니고 봉다리 가방 같은 다무라는 거야? 다 담는 거야. 총을 이렇게 쿡 대고 쿡 찔러요. 다 빼라고. 나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하나 뺄 수도 없네. 없지. 와. 그거 어떻게 빼? 총을 옆구리를 다 털렸어요.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 내가 제일 많이 털렸죠. 그러겠지. 뭐 DSLR 카메라에다가 막 현금에다가 핸드폰에. 뭐 핸드폰에다가 핸드폰도 2개 있었거든. 아이고. 우리나라 핸드폰, 그다음에 필리핀 로컬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강도 애들이 우리가 눈에 띄는 건 3명인데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 맞아, 아무도 숨을 몰라요. 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걔들이 종착지에서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탔을 거예요. 그리고 타가지고 중간중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뭘 가지고 타는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와. 못 잡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버스 못 타셨겠네. 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 택시로 돌아가요. 다시 택시로. 5년차 증후군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5년, 4년, 6년 요때 한 번씩 다 당한다. 이제 뭐 여유, 내가 5년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 계속 듣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러기 때문에 FM대로 가요. 운전도 한 2년, 3년 넘어갈 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죠, 예. 한 7, 8년 넘어가면 사고율이 확 떨어지잖아. 초보 때도 사고 안 나요. 사고 나봐야 접촉사고 나거든요. 조심하니까. 그 똑같은 거라고. 이게 조금 지나니까 내가 좀 안단 말이야. 버스 타고 그냥 한 번에 가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지프니 타고 가도 되고, 그다음에 저기 내가 뻔히 아는데 밤에 좀 나갔다 와도 되고, 안단 말이야. 그림이 보여진단 말이야, 머릿속에. 그러다가 당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가는 여행지나 이런 데 좀 안전한 거죠? 대부분이 안전하죠. 그죠? 그런 데는. 유흥 안 물어볼게요. 패키지로만 가겠습니다. 주로 가시는 곳이 마닐라 자체는 관광지가 별로 없지만 네. 아까 말했듯이 뭐 따가이따이라든지 나수부라든지 뭐 팍상한 폭포라든지 이렇게 팍상한, 이제 근처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라카이, 시부, 앙헬레스나 수빅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대표적인 여행이고요. 그런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해보면은 뭐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근데- 특별한 파파님만이 아는 여행지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다면. 아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가본 곳도 굉장히 많고 네네. 그렇지만은 그런 곳이 관광객들이 못 가는 곳은 이유가 있어요. 단기에 뭐 휴가 4박 5일 일주일 이래가지고서는 일단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 여유가 좀 있고 이쪽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진짜 보면서 그런 체험적인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가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는 바다, 섬, 해변 이런 거가 이제 이미지상으로 딱 떠오르는데 필리핀 마닐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 2744. 2700m죠. 한라산이 1950m. 50. 예,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제일 높은 산은 민다나오에 있는 2970m. 그다음에 마닐라가 있는 섬에서는 2940m. 2000m 넘어가는 봉우리가 28개인가 30개인가 돼요. 엄청 높네. 네, 그렇게 고산지대가 많다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산 쪽 같은 데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고 동굴도 좋은 곳들이 동굴이요? 많아요. 섬도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섬은 예를 들어서 카라무안 같은 섬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해보기는 보라카이보다 나아요. 비치 자체로만 봤을 적에는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보라카이는 처음 가본 게 98년도에 가봤고 한 4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네. 그 당시만 애들에도 이게 좀 이제 낭만이라든지 뭐 석양 보면서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난개발이 돼 있어요. 완전 관광지처럼 자연적인 돼서. 면 같은 게 바다 말고는 없어요. 근데 카라모아는 이 해변에 가면은 진짜 해변만 있어요. 그 보라카이 같은 해변만 뒤에 야자수 있고 되게 환상적이에요. 거기만 가서 즐기고 오는데 5박 6일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사가다라는 쪽이 있어요. 1500? 1500. 해발 1500 정도 지역에 이제 형성된 타운 같은 곳이에요. 그런 쪽도 가면은 뭐 동굴 탐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독특한 자연 경관도 볼 수 있는데 멋있겠네요, 아주. 필리핀 동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동굴을 가면은 이제 동굴 탐험 전문가들 아니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개방이 된 곳 아니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새로 발견된 동굴 같은 경우는 진짜 탐험가들 아니면은 뭐 자연보호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동굴인데도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등도 하나 안 설치돼 있어요. 계단 같은 것도 없어요. 동굴 자체는 굉장히 커요. 사가다에 있는 동굴은 그 동굴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2개 연결한 거 돌라 그러면 한 2시간 반? 진짜로요? 그렇게 걸려요. 엄청나네. 현지인도 가이드 데려가지고 이제 그 램프 같은 게 있어요. 램프 같은 거 들고 헤드랜턴 끼고 바위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줄사다리 메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진짜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겠다.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동굴에 들어가면 그 탐방로만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아니면 그 조명 다 돼 있고 이렇게 또 계단 다 돼 있고. 거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줄 서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걔네들은 뭐 동굴 안에서 수영하고 뭐 노래 부르고 자유스러워요. 되게 재밌고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네. 되게 시원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동굴 탐험도 추천할 만해요. 근데 마닐라 근교에서도 가볼 만한 곳들이 있고 필리핀은 어디 가든지 동굴들이 있어요. 폭포도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주도의 뭐 정방폭포라든지 이래서 규모 자체가 우리한테는 멋지다 그런데 이게 폭포의 규모를 봤을 적에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 필리핀 사람들이 보면 좀 물이 좀 흐르네 이 정도에. 장난하나. 폭포에 가서도 할 게 없잖아요. 보기만 밖에서 봐요. 사진 한 장 딱 찍고 오는 거지 뭐.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무주구천동 계곡이나 막 백당 계곡 같은 이런 계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들어가요. 거기서 막 1박 2일, 2박 3일 놀다 오고 막 그래요. 오.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누가 자리세 받는 사람도 없어요. 설악산만 가도 여기 입영 금지 막 다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통제를 안 하고 그냥 맡겨요. 근데 저희가 같이 다니는 그 필리핀어 친구들 자체가 마운티니어라 그래가지고 산을 많이 타는 친구들이에요. 탐험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인식들이 있어요. 진짜 담배꽁초 하나, 라면 봉다리 하나 안 남기고 다 걷어옵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근데 배워야 그냥 되네. 그냥 놔둬도 가서 종이석 같은 거 절대 손 안 대요. 산, 폭포, 계곡, 동굴 굉장히 좋아요. 볼만한 게 많네. 지인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이 필리핀 이민 가서 정착해서 살겠다 그러면 추천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말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필리핀에서 돈을 벌고 생활하기는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한국에서도 사업하기가 힘든데 언어 낯설고 법률 낯설고 사람 낯설고 환경 다 낯선 곳에서 사업하기는 몇 배가 어렵죠. 한국에서는 뭐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나 하려면 1억이니 2억이니 뭐 10억이니 그렇죠. 이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 다 하니까 10배로 줄어들거든요. 필리핀에서 뭐 1,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이니 5,000만 원이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성공하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어렵죠. 보거든요. 어떻게 살고 어디에서 살고 네. 이런 것에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추천할 수도 있고 추천 안 할 수도 있고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환상만을 가지고 쫓아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밖에서 건물 뒤에 호텔을 짓고 있어요. 오늘따라 난리가 났어. 토요일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일을.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청취자 질문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